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빠입니다. 네, 퇴근길입니다. 야, 아유,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씩 회복되는 같은 건지, 안 그라마 좀 또 꼬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전쟁이라고 미사일 쏘고 카디면은, 의외로 또 탄탄하게 또 가격이 유지되네요. 또 확 떨어질 줄 알았는데, 모백이야, 아직. 한 세 번 정도 30만원대를 또 테스트 하는 것도, 외연이 생각만큼 빨리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모의 기적도 그렇고, 초창기 때 토닥토닥 프로젝트 할 때도 참 나는 이거 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 이랬는데, 이모의 기적도 생각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아직 형성이 많이 안 된 분들, 김치 코인에 대한 또 불신이 많잖아요. 많게도.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김치 코인. 우리나라 김치 코인 중에 진짜 뭔가를 보여준 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테라, 루나,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오 작가님 말처럼 월가에서 좀 장난을 쳤다 하던데, 그건 모르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여러 가지 요인이 해가지고, 지금 저도 그 회사에 이제 완전 모비커 만든 그 친구도 가격이 좀 지치더라고.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한번 상승장 할 때, 그러더니만 다시 또 온좀 자기가 진입했는 가격대로 또 돌아오니까. 좋았다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치하더라고. 오히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본인의 수익률이 많이 나가지고 후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액권까지 신청하고, 또 이모의 귀족도 본인뿐만 아니고 집사람, 또 자기 누님, 어머님은 아직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해드리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쭉 내려오니까 이제 열정이 식었는 거지. 아이 참네 하고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고액권 신청했는 거에 이자 들어오고 이러면 또 기분이 조금 다르겠지. 아직 코인에 대한,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걸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책을 이래 저도 잘 안 읽더라고. 강의도 이렇게 옛날에 그 비트코인 투자 전략 하면서 그 USB로 강의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내가 주고 했거든. 안 보라고. 근데 거의 안 받는 것 같아. 오히려 주식에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살짝 상승장을 경험했다가 비트코인 아예 진입을 별로 아예 안 했고, 모빅을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열정이 막 끌어오르락 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왜 말이 어렵고 이러 찬물을 끼얹는 그 같은 경험을 하니까 좀 그런 거지. 주식은 내가 보니까 초단타는 아니고 단타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 샀을 때 3%에서 5% 수익 나면 그냥 팔고, 그 이상 올라가면 내 거 아니고, 그래가 다른 종목 이래 또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나쁜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투자 방법인데, 나는 그런 투자, 단기 투자나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는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작년에는 주식시장 좋았으니까 뭘 해도 다 특별한 주식 말고는 우량주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수익률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 실력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작년에 수익률이 거의 한 70% 정도, 60% 70% 났다는데, 이게 본인이 사고 팔고를 잘해가 수익 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 애 같은 경우도 지금 군대에 있는 애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직장을 처음 잡아가지고 한 2년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처음 직장 생활 할 때 내가 월급의 반은 비트코인, 반은 주식 이래가지고 주식을 한 4-5 종목에 내가 이렇게 지 명의로 했는 그 구자로 계속 사서 모아줬거든. 그래 지금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1년 정도까지는 수익이 안 났어요. 그래 뭐 마이너스도 되고 막 이랬다니까. 근데 작년부터 이제 수익률이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거의 70% 80% 정도 되는데, 그 친구는, 우리 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안 했거든. 그냥 사서 그냥 모으기만 했거든. 뭐 오르든 내리든 그냥 사서 모았었거든.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 수익률이 낮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실제로 그 매매를 해가 수익이 났겠지만 멀리서 이래 보면 똑같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 안 좋을 때는 뭘 해도 마이너스거든. 이때는 시장 안 좋을 때는 뭘 안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장 안 좋을 때는 뭐 자산을 정리를 좀 하고 현금 보유량을 좀 많이 늘린다든지, 그러면 자기는 나는 뭐 지금 뭐 떨어져도 어차피 나는 뭐 매매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10년 20년 내가 들고 있는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큰 목돈을 굴리는 게 아니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대에서 30대는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사가지고 일정량 사가지고 모은다 생각하면, 자산을 모아간다 생각하면은 크게 뭐 동요될 게 별로 없거든. 근데 이제 40대에서 50대 이래 몇 천만 원 이래 이게 내가 수익률 가지고 이 자산을 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시장 안 좋을 때는 좀 위험해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고, 지켜본다든지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철칙이 좀 필요하다, 원칙이 필요하다, 진짜 원칙이 좀 필요하다. 그냥 시장에 휩쓸려가지고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수렴한다니까. 안 좋아요. 저도 투자를 해보고 내가 크게 노하우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딱 비트코인도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지금 말할 건 없지만, 비트코인 투자할 때도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해서 수익률이 내본 적은 저는 없거든요. 그냥 계속 사서 모았는데, 그게 이제 3년 5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안정권 안에 들어가더라고. 지금이야 뭐 다 마이너스죠. 지금이야 뭐 수익 마이너스고, 또 근데 한 뭐 1년 2년 뒤에는 많이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을 어디서 하노이 하면 그냥 뭐 경륜이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 모빅도 지금 뭐 많이 눌려가지고 뭐 30만원 간당간당한데, 이게 만원대, 몇천 원에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대를 이제 저는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중 뭐 좀 기간 지나면 회복될 텐데라는 믿음이 있어요. 크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기분은 좋진 않지만, 초기에, 운 좋게 많이 모빅을 주게 된 분들 중에, 이제, 악력이 약하신 분들, 쥐고 견딜 악력이 약하신 분들은, 많이 던지고 나가시겠죠, 그죠? 그분들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 악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꼭 자기의 어떤 목표
가격이 나는 모빅 진짜 뭐 100만원 안 되면 나는 절대 안 판다 이런 악력이 있는 분들이 또 그 가격대를 또 유지해 주거든. 그러면 이제 100만원 넘어가고 200만원 뭐 이럴 때 100만원 단위에서 또 던지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 또 2차 또 파동이 있을 끼고. 근데 또 불구하고 100만원 단위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00달러 되면 또 이모의 기적을 신청하신 분들은 또 100개월이 유지되면 또 그게 사모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200만원대 300만원대 이렇게 되면 또 사모가 8모가 되고 8모가 16모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또 모빅이 또 홀딩이 되겠죠. 그죠? 홀딩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100만원에서 몇백만원 게임을 보게 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좀 악력이 적고 믿음이 좀 적고 이런 분들이 좀 빨리 나가주는 게 맞다. 그래야지 또 가격이 또 탄탄해지고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겠지. 일단 시간이 관건입니다. 지금 딱 비트코인이 딱 이제 얼음을 깨고 진짜로 깨고 나와줘야 모빅도 그에 편성해 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지 않겠나.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뭐 그런 거에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거고, 일단 비트코인이 깨고 나와줘야 이제 마음이 급해진 뭐 기업들이나 큰 손들이나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나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모빅이 그 어느 한 부분에서 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기다리는 거죠. 딴 거 없지 뭐. 잔챙이 잡는 것보다는 나중에 뭐 큰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게 낫잖아요. 옛날에 오 작가님은 뭐 지혜 좋고 방송에서 한번 그런 말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기 고래들이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 와가지고 팔았을 때도 물량을 많이 던질 때도 이 시장의 모빅 생태계에 큰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외연이 많이 확장되는 게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엘뱅크는 보니까 이거 뭐 자꾸 이거 뭐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번거롭고 부담돼. 뭐 하면 뚝 출금 막 기쁘고 뭐 하면 출금 막 기쁘고 이런 경험 몇 번 있으니까 그냥 보내기 싫다니까. 모빅도 보내기 싫고 뭐 테더도 보내기 싫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도 그렇고 뭐 국내 거래소도 그렇고 갈수록 까다로워지겠죠. 그죠? 뭐 요구하고 증빙해락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더 안 까다로워지겠나 싶은데, 까다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없어질 현상도 아니고, 까다롭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유로운 곳을 찾아 떠나잖아.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뭐 기존에 있던 자산군처럼 자꾸 뭐 증빙하고 뭐 이래 막 명확하게 막 선끌락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이 가상자산 시장은 크립토 시장은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딴 데를 찾거든. 그죠? 비트코인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꾸 규정하고 뭐 하락하면 나중에 막 자산 소명 하락하고 뭐 보유 자산 신고 하락하고 뭐 이런 데면 아예 뭐 피하러 숨어쁘겠지. 그죠? 아예 뭐 거래소에서 거래 안 하고 막 오프라인에서 만나가 막 거래해보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잘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 바가 많이 없으니까. 3월달 이제 오고 이러니까 한 5개월 동안 계속 그 비트코인이 하락만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조금은 진정이 되고
조금 제가격으로 가려고 이렇게 발돋움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확, 이 매수세가 확 붙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또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미스 메디어라든지 뭐 오 작가님도 그렇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지. 그렇구나 하고 또 가격 회복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거죠. 최근 요 근래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안 좋은 이야기 자꾸 하고 이래가지고 좀 듣기 불편한 분들 계시는데, 그냥 뭐 저는 뭐 그래도 이야기 합니다. 그래도 감추고 덮고 미화하고 뭐 이럴 생각이 저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봐야 남는 게 별로 없거든. 그래봐야 자꾸 이제 감추고 두둔하고 덮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더 불거지거든, 더 커지고. 어차피 문제가 될 거라 하면 주위에 이야기하고 알리고 공론화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다 아니다 딱 기준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뭐 어떻게 딱 있는 게 아니고, 뭐 혈액형 검사처럼 뭐 딱 피검사하면 A형이고 B형이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판단하는 그 가족 입장에서는 참 이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겪어온 또 살아온 추억도 있고, 기억들도 있고, 나쁜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끔씩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기억들이 다 추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 내리기 어렵게 만들거든. 더군다나 이제 뭐 부모 입장이라면 모성애, 부성애가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든 희생과 헌신으로 또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고 이러거든. 근데 그게 오히려 이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면서 평생 사람들 이렇게 등쳐먹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딱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받아주는 어떤 뭐라 그러죠?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이든 뭐 가족이든 집이든 뭐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해도 이걸 딱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완충지가 있으니까 이 계속 할 수 있는 게라. 그게 가장 큰 게 가족이에요, 가족. 밖에서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와도 부모는 받아주고 뭐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해결도 해주고 막 이란다니까. 어찌됐든 자기 자식인데 이걸 왜 그거를 하노 이래가 또 뭐 장남이라는 이유로 뭐 장녀라는 이유로 안 그러면 외동이라는 이유로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인간적으로 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부모니까, 아니면 뭐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뭐 이래 돼 보니까 이걸 참 또 하기가 힘들다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 수 있는 왕충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송 모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것도 보니까 어떤 아가씨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는 그래 잘하던 남자가 결혼하니까 이게 폭력성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애들 자식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결정적으로, 이러다가 내가 진짜 맞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완전 폭력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제, 그래가 이혼 소송을 했는데, 남자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는 게 합의금 없고, 그 다음에, 양육비 없고, 애들은 네가 키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없이 그냥 쫓겨났는데,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지. 아이고, 이래 됐다, 본인이 또 미용 기술도 있고 이러니까, 다시 해가지고 잘 살면 된다 싶어가, 마음을 또 강하게 다잡고 또 새 인생을 살아본다고, 오히려 더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여자분께서. 그러니까 또, 같이 이렇게, 또 미래를 꿈꿀 남자를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만났는데, 이미 전 남편이 막 계속 여자 주위를 맴돌았는 기다. 그래가지고, 스토커 비슷하게 협박도 하고 돈 문제고, 폭력 문제 다 있더라니까. 제가 그걸 진위 여부를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여자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비밀번호는 모르니까, 이게 다가구 주택인데, 옥상으로 해가지고, 배관 타고 내려가가 창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바래다 준다고, 이제 같이 집 앞까지 왔다가, 근데 문이 열리니까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확 잠가 버리더라.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불이 나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 거예요. 경찰이 오니까 이미 일은 다 벌어지고, 여자는 칼에 7군데인가 찔려가지고, 췌장은 절제해야 되고, 간도 파손됐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네. 결국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결국에는 구속이 돼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받았는데 5년 받았어. 5년. 그거 완전 살인 미수인데 5년까지 상당히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가 이제 취재하는 기자가 이제 이 남자 부모를 찾아갔는 게. 그래가지고 찾아간다는 것도 좀 그런데, 근데 그쪽 남자의 집안이 딱 보니까 완전 완충지다, 완충지. 이 남자가 계속 사고를 치고 이래 할 수 있었던 완충지였을 게 확실하더라고. 여자가 오죽했으면 여자를 때렸겠냐 하고, 오죽했으면 그 집까지 찾아가가 그런 짓을 했겠냐 하면서. 그래 놓고는 또 자기 며느리죠, 그죠? 전화해가지고, 합의하라고. 그래서, 아빠인데 왜 그러노 하고, 또 애는 다시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애는 못 보낸다 하고, 애 엄마가 울더라니.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밖에 나가가 뭔 짓을 하든 그래도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다고 알고 이해는 가는데, 그게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친다. 오로지 본인이 책임져야지만, 근데 그것도 책임진다고 한다고 그 성향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게 결코 도움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밖에서 그래 사고 치고, 또 출소하면 또 집에서 받아주면, 또 거기서 좀 쉬다가 또 이렇게, 그거잖아요, 완전히. 은둔처잖아, 은둔처. 집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저질에 실컷 해놓고 이제 정신 저하가 좀 쉬다가 또 밖에 나가가 또 힘 좀 남아돌면 밖에 또 사고치고 하겠지. 이 여자가 막 공포에 덜덜덜 떨더라.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막 이렇거든요. 생겨네. 이들이 밖에 나가서 피해자를 많이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피해를 끼치고 살아요. 어쩔 수가 없어. 타고나기를 그래 타고났기 때문에 본인이 인생을 뭐 극복하고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아예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들을 잘 이용해 먹고 남들을 잘 속는 사람을 오히려 약자로 본다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나한테 속히지 자기가 속이는 자기가 강자라니까. 인생 자체를 그냥 약육강식으로 보고 약하고 옳카만 당하는 게 당연한 기고 막 이런 내 구조가 가지고 있거든. 왜냐면 반성 같은 거, 반성이나 죄책감 이런 거 없다니까. 양심이 없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진짜 힘든 그 뇌 구조를 가졌거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양심이 없지? 어떻게 후회를 안 하지? 한데 그런 뇌 구조 시스템이 없어요.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 사람 생각을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뇌 구조가 그래요. 반성이나 후회하는 메커니즘이 없거든. 그래서 그게 전부 남 탓만 한다니까. 남 탓. 진짜로 남 탓이고 또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폭행도 진짜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기고 그래 놓고도 후회도 안 하고 일하는 기고. 근데 반성하는 척은 한다니까. 반성하는 척. 예. 뭐 왜 반성하는 척은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내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반성하는 척을 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면제를 받는다는 어떤 그런 학습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눈물 짓고 이란다니까. 여자 실컷 패놔놓고는 그 다음날 내가 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다 하고, 그래갖고 또 며칠 나했다 또 패고 막 이러잖아. 그게 학습돼서 그런 거라니까. 이런 자녀나 이런 부모가 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가족이 너의 왕충지가, 너의 눈처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피해자들을 그나마 좀 줄인다니까. 또 가족한테 피해 끼치면 위험하게 하는데, 생각만큼 그래 안 그래요. 딱 단순한 반응을 안 해야 돼. 그런 사람 딱 완충지 역할을 딱 그만하고 그 사람의 어떤 별의별 요물 같은 짓을 하거든요. 막 겁도 주고 협박도 주고 또 뭐 동정심을 구했다가 또 불쌍한 척 했다가 별의별 하는데, 뭔가 대응을 하면, 내가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을 하면 그 감정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뭔를 하기 때문에 반응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대처법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선을 끊고, 근데 경계선을 꺼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래 더 이상 반응을 하지 말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아까 그런 케이스. 남편이, 같이 사는 남편이 집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또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이럴 때가 가장 힘들죠. 지옥 한복판이라고 보면 되지. 더군다나 이혼애가 남남이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은, 근데 그런 걸 또 잘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런 보호망이 잘 없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서로 편하고 안정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그런 양심이 없고 죄책감도 없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즐기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확실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단합을 잘해야 된다. 누구 하나 약하게 대응하고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부모인데 이거 덮어줘야지 하고 그러다가는 평생 휘말린다. 평생 말린다. 이거.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휘말린다. 사과도 썩은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되잖아요. 사람도 몸에 암 생기고 이러면 도려내야 되지. 그걸 품고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 같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살려면 남은 조직이라도 살리면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되고 경계할 건 경계를 명확하게 꺼야 돼. 그래야지 남은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면 길어질수록 도려내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족 전체 다가 뒤틀린 가족 그거에 병리적으로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막 이게 대부거든요. 그 사람 하나를 덮어주고 두둔하고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본인 정신도 이렇게 무너진다네. 이게 틀린 건데 맞게 되고. 그 뭐 인지보조하라 하잖아요. 인지보조. 스스로를 그래 합리화시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정신이 뭐 이상해진다. 거기서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주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해결이 된다니까. 딱딱딱 선이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 이건 아니구나.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건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도를 넘는 거구나. 이게 딱 명확하게 명징하게 돼야 남은 구성원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이게 비록 이런 상처를 안고 이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일단 그 문턱을 넘고 그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기 개인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니까. 집안에 어떻게 가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집안에 선장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남은 선원들이 그래도 무사히 그 항해를 마치고 가고자 하는 데까지 무사히 항해를 하고 또 내릴 수가 있잖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라서 좀 힘들죠. 그게 처음에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고 경계에서 경계를 끊고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진짜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진짜 안 쉽다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평온을 찾아간다니까. 조금씩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머릿속에도 지우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희석되는 거지. 조금씩 우리에서 옅어지는 거. 맨날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할 수 없죠. 이거 할 수 없죠. 어차피 이것도 이 또한 나의 또 인생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고 이거를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있다고 해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다 개인 그거 다 공개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얼굴로 다 가리고 이래 하는 거라서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 공간인 거죠. 그냥. 그리고 혹시라도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 계시면 저 마음의 위로라도 삼고 본인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해결책을. 처음에 그 비트코인 해킹 당했을 때도 비슷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해킹 당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 그때는 챗GPT도 없고
AI도 없고 막 이럴 때니까. 그래가 우연찮게 이제 그냥 유튜브라는 거를 보고 있다가 나도 한번 올려보자. 혹시 하나 이렇게 많은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이 혹시나 더 안 있겠나 싶어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근데 많은 도움 받았어요. 자금을 회수하지는 못했지. 해킹 나가는 비트코인 모빅도 이거 위에가 해킹당 해보면 이거 회수 뭐합니다. 종이지갑 관리 잘못하고 이래가 비밀키 관리 잘못해보면 이거 복구 뭐하거든요. 본인 책임이다 이거. 나도 그때 당시 하드월렛을 선택하고 했던 것도 내 잘못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해가 비트코인 2개 같으면 뭐 1억 가까이는 안 됐지만 그래도 거의 내 가용 자산의 거의 뭐 대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날려보니까, 그러니까 뭐 단돈 20만원 30만원 채 안 되는 그 USB 같은 데다가 진짜 뭐 1억을 넣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 크립토 코인을 몰랐던 거지. 배우는 공부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셀프 커스터디 한다는 게 내가 이 코인을 내가 스스로 점유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게 이만큼 위험한 것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머릿속에 확 박았지.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의외로 많았어요 그때. 날짜까지 똑같고 지갑 유형도 똑같고. 그래가 이 바닥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그때 했죠.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조금 찾아가고 이랬었는데, 이번은 뭐 코인 투자하고는 별반 다른 건 아니, 관계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또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비록 자녀들 중에 다행히 한 명만 그래가 다행인데 한 명의 큰 문제거리를 일으키고, 또 그런 성향이라는 걸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발현될지가 참 걱정이었거든. 어떻게 발현될까.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라 할지라도 좋게 발현되면은 이게 오히려 또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 보면 정치인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사회의 어떤 리더 중에 있는 사람들 중 보면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앞만 보고 막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막 좀 매몰차게 사업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앞에 막 뭐랄까노, 그게 없잖아. 걸림돌이 없잖아. 앞에 막 이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막 그거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해보거든요. 쭉쭉쭉 까보거든. 그렇게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행여나 만에하나 그래 잘 될 수도 있는데 지켜보자. 그래가 조금 또 그런 성향이 조금 수그러들고 이럴 때는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방향이 그쪽 방향이 아니고 이제 반대 방향이더라고. 그래가 지금은 뭐 내가 야 한 명을 두둔하고 편을 들고 해결해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다가는 남은 가족 구성원까지 다 엉망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용단을 내리고 하나하나 실행으로 옮기고, 이게 네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은 화살이 니한테 되돌아가게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 나중에 내가 형제들이 해결하고 아빠가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야지 지가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본인이 깨달을 거야. 깨달아도 이런 성향은 반성은 없어요. 그냥 좀 불편할 뿐이고 아빠 탓하겠지 탓하고 또 좀 어떻게든 남한테 부비 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는데, 그런 모든 연결 고리를 제가 다 차단해봤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가족들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의외로 쉽게 결정 하고 고민하고 막 이럴 때가 가족이 힘들다니까. 아빠 자꾸 보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안파는 괜찮나 싶어 한번 보게 되고 불안하고. 예.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이 다잖아요. 남 인생을 이래 본다고 하지만 그렇게 관심 있게 잘 안 보거든. 본인 인생이 가장 힘들고 본인 인생이 가장 또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래서 본인 인생을 투영해 가지고 남의 인생도 재단을 하거든. 근데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던 것만큼만이라도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다 깨질 때가 있거든요. 깨질 때가 있다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정답이 어딨냐. 저도 살아보니까 정답이 없더라고. 그냥 그런 상황이 있을 뿐이고,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고, 그 마음의 움직임, 방향이 있을 뿐이고, 그런 거지. 나이 들수록 그게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는 오히려 생각하는데 더 걸림돌이더라. 비트코인이나 모빅을 봐도 그렇고. 오 작가님이 늘 이야기하는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이 코인 투자뿐만 아니고 인생에서 그렇게 적용되더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20대, 30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 기준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40대, 50대 못 살아남는다니까. 그 시대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또 각오할 줄도 알고, 순응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이 험한 인생이라는, 험난하면 험난하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도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이거야 라고 못을 맞고 살아가면 본인이 더 힘들다니까, 본인. 인생이 그렇게 말처럼, 계획처럼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라도 없잖아요. 그냥 좀 되어가는 것처럼 그 당시가 보일 뿐이지. 조금만 벗어나면, 그 바운드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영 다른 게 있잖아. 안 그런가요?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은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 같은데, 모빅은 아직, 조금 찬바람이 싱싱 불고. 근데 비트코인이 회복되고, 또 연이어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안 들려오겠나 싶습니다. 올해가 참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또 모빅에 또 열정이 진심인 분들, 화이팅하고, 모빅 $1000, 올해 $1000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올해는 $1000 가야지. 그러니까 또 못 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좋은 상상을 하면서, 또 오늘 목요일 하루 마감합니다. 예, 목요일 좋은 저녁 되십시오.